안녕하세요. 요즘 그 소버린 AI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챗 GPT 같은 글로벌 AI 되게 잘하는데 왜 굳이 한국형 AI를 또 만들어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 여러분이 주신 여러 자료들, 특히 유튜브 토론 영상들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정부가 뭐 AI 3강 되겠다, 100조 투자한다, 또 하정우 수석인가요? 그거 임용하고 이런 움직임들. 과연 한국이 왜 이 AI 주권, 이걸 내세우면서 독자 노선을 가려는 건지 그 속사정부터 당면 과제,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지 좀 깊이 파헤쳐보죠. 네. 그 왜 굳이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좀 핵심을 놓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자료 보니까 비유가 재밌던데 베트남 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농사를 져야 해? 뭐 이런 질문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 비유 확 와닿네요. 당장 편하자고 사 먹다 보면 나중엔 우리 손으로 짓는 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 기술 종속의 위험. 이걸 간과하기 쉽다는 거예요. 핵심은 역시 AI 주권, 그러니까 AI sovereignty 확보에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뭐 거대 기업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외교나 국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결국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기반이 필요한 거죠. 단순히 기술 주권 문제를 넘어서 우리 데이터 안전 문제도 있겠네요. 네, 당연하죠. 국방이나 금융 같은 민감 정보는 물론이고 당장 뭐 우리 개인 정보까지 안전하게 지키려면 국내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해외 AI 쓰다가 데이터 유출될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중국 앱 사례 같은 것도 언급됐었죠. 그렇군요.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AI가 제조업 같은 핵심 산업이랑 직결되니까 믿을 수 있는 우리 기술 기반이 중요하겠네요, 정말.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 문화랑 언어 맥락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는 AI. 이것도 무시 못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밥 먹었어? 이게 진짜 배고프냐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인사할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쵸. 안부 인사. 그리고 눈이라는 단어도 이게 페이스에 있는 눈인지 스카이에서 내리는 눈인지 이런 걸 AI가 알아들어야 한다는 거죠. 독도나 김치 같은 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각이 반영된, 편향되지 않은 답을 얻으려면 꼭 필요하고요. 필요성은 정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 AI 경쟁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중요하죠.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좀 멀어요. 스탠포드 AI 인덱스 보니까 AI 모델 수에서 미국이 한 40개 넘고 중국 15개인데 우리는 이제 1개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1개요? 격차가 생각보다 크네요. 네, 상당하죠. 하지만 우리한테 강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조업 노하우 이건 여러 자료에서 다들 인정하더라고요. 특히 자율 제조 쪽에서 미국이랑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 경쟁력, 이건 뭐 확실한 우리 무기죠. 그럼 약점은요? 우리가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 약점도 명확해요. 일단 해외 기업보다 클라우드 전환이나 데이터 준비가 한 4년 정도 뒤처져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의료나 자율주행처럼 데이터를 막 써야 하는 분야인데 규제가 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죠. 하드웨어도 문제겠네요. GPU 같은 핵심 칩은 거의 다 외국 거고. 그렇죠. 그 GPU 해외 의존도 높고 또 패키징 기술은 TSMC가 꽉 잡고 있고 이것도 풀어야 할 숙제죠. 뭐 네이버나 SKT 같은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내수 시장 중심이고 글로벌 빅테크랑은 규모 차이가 좀 크고요. 인력 양성도 시급하고요. 참,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AI 3강 목표랑 100조 투자 계획을 내놨단 말이죠. 5년간 민관 합동으로요. 특히 네이버 출신 40대 전문가를 AI 수석으로 임명한 건 뭔가 좀 촉도를 내겠다는 의지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인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KT 사례가 나왔었는데 자체 AI 모델 믿음도 개발하면서 동시에 또 MS의 GPT 기술을 활용해서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 투트랙 전략. 네, 맞아요. 우리 기술 개발이랑 글로벌 기술 활용 이 사이에서 좀 현명하게 줄타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100조 원이라는 돈이 엄청 커 보이긴 하는데 이게 그냥 AI 칩만 사는 돈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글로벌 빅테크들 투자 규모 보면 이게 또 충분한가 싶기도 하고요. 정확해요. 그 100조는 GPU 구매는 기본이고 데이터 센터 짓고 또 AI가 전기를 엄청 먹거든요. 일반 산업의 10배 이상 쓴다고 하니까. 와, 10배요? 네. 그래서 전력망 확충하고 사람 키우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인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SKT가 울산에 짓는 데이터 센터가 GPU 6만 장 규모로 국내 최대인데 MS는 연간 48만 장 구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아직 격차가 크긴 크죠.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을 정말 잘 따져봐야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한국이 소버린 AI를 하려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 개발 욕심 이걸 넘어서 우리 데이터, 우리 문화 지키고 경제 안보까지 고려한 굉장히 다층적인 고민의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면 딱 그거죠. 기술 주권, 데이터 안보, 문화적 특수성, 그리고 경제 안보적 필요성.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자체 역량 키우는 거랑 글로벌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 과제겠고요. 네. 그리고 이 국가적 AI 전략이 잘 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한국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건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AI랑 소통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국가 주권을 위한 소버린 AI?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만 통하는 좀 폐쇄적인 기술 갈라파고스가 될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의 AI가 우리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생태계랑 잘 협력해서 최신 기술의 혜택을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가져다줄 방법. 이건 뭘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